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기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시대를 건너뛰어 조선시대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의 학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환갑을 넘기신 분도 계시고 고위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담이나 출세의 비결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5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지요. 권력도, 명예도, 사람도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후반부가 무너지면 앞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말년에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인생은 쓸쓸한 것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평범하게 살았어도 자식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을 마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힘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이름이 됩니다. 부모라는 말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어떤 말과 마음을 멀리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고,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식을 키웁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 늘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되 그 흔적을 남기지 말라. 이 말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희생을 기억하는 순간 사랑은 계산이 됩니다. 자식은 빚진 사람이 되고 부모는 채권자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기억할수록 깊어지지만 희생은 꺼내는 순간 칼이 됩니다. 자식의 가슴에 박히는 칼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키운 것은 정말로 자식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원해서였습니까? 자식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낳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에게 베푼 은혜가 아니라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고마움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마움을 받아도 되고 못 받아도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식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희생을 말하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은 거리를 만들고 거리는 소원함을 낳습니다. 결국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희생은 가슴에만 묻어두십시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빚독촉이 됩니다. 두 번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명분을 버리십시오. 이 말만큼 자주 쓰이면서도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런데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 말 속에 정말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 자신의 불안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식의 행복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신의 불안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와 다른 길을 가면 불안하고 자식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살면 초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내가 고생할 게 뻔하다. 그 일은 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은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자식의 선택이 부모의 인생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먼저 살아본 사람이지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의 경험은 부모가 살았던 시대의 것입니다. 자식이 살아갈 시대는 다릅니다. 세상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고 살아가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부모의 성공 방식이 자식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했던 길이 자식에게는 불행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설령 부모의 조언이 옳다 하더라도 자식은 스스로 부딪혀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자식의 실패이고 그 실패를 통해 자식은 배웁니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미리 제거해주면 자식은 평생 미성숙한 채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판단을 늦추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묻지 않는데 조언하지 말고 부탁받지 않았는데 나서지 마십시오. 자식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조용히 답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참았던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마십시오. 노년의 부모들은 참 많이 참습니다. 말해봤자 뭐하나. 이 나이에 말하면 구차해 보이지. 이렇게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터뜨립니다. 그날은 꼭 자식이 바쁠 때, 여유 없을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입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가려는 자식을 붙잡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너희들은 명절 때나 오지. 평소엔 연락도 안 하잖아. 다른 집은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데. 그때 쏟아내는 말은 이해가 아니라 상처로 남습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은 회피를 낳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오기 싫어집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쌓인 감정은 썩고 썩은 감정은 독이 된다. 서운함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양을 바꿔 관계를 해칠 뿐입니다. 참았던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볍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비난하지 말고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감정을 담담하게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았는데 내가 없어서 조금 서운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다른 집 자식들은 어쩌고 같은 비교를 덧붙이지 마십시오. 내가 효자인 줄 알았는데 같은 비난도 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대화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솔직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사정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자식도 자식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삽니다. 직장일, 가정일, 자신의 자녀 양육까지.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섭섭해하기보다는 자식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번째, 자식의 실패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마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실패하면 은근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그렇게 됐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심지어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부모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의 아픔보다 자신의 옳음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의 실패는 부모의 승리가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맞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등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힘들었겠구나.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법정에서나 할 일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옳음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있음입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을 하면 자식은 2번 다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과 함께 비난이 따라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모라면 자식은 힘들 때마다 부모를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실패했을 때 내가 옳았다고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곁에 있어 주십시오. 5번째, 외로움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노년의 외로움은 참으로 깊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떠넘기지는 마십시오. 매일 전화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야 한다.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자식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외로움까지 얹히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집착은 멀어짐을 부른다. 연락은 의무가 아니라 여유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식이 시간이 날 때, 마음이 편할 때 연락하는 것이 진짜 연락입니다. 억지로 시킨 연락은 형식일 뿐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무겁게 매달릴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 외에 다른 관계를 만드십시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십시오. 교회나 절,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외로움을 한 사람, 특히 자식에게만 의존하면 그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여러 관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익숙해지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곧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희생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둘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명분을 버리십시오. 셋째, 참았던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마십시오. 넷째, 자식의 실패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다섯째, 외로움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이 5가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고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더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덜 가지는 시간입니다. 덜 말하고, 덜 기대하고, 덜 상처받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덜 참견하고, 덜 비교하고, 덜 집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럴수록 자식은 가까이 옵니다. 붙잡지 않았기에 곁에 남습니다.
저 또한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이 보였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혼자 있어도 평안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옳다는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식도 편해지고 여러분도 편해집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면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무거운 것은 멀리하고 싶지만 가벼운 것은 곁에 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면 됩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한 번만이라도 언제 오니? 라는 말 대신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찾아왔을 때 왜 이제 오니? 라는 말 대신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안 돼라는 말 대신 내 선택을 믿는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관계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학문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많았던 것은 자식들의 안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하냐? 니는 제때 먹고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을 요구로 바꾸지는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식들이 답장을 늦게 보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겠거니, 할 일이 많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못해도 섭섭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배지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기에 오히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자식들이 보내는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했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멀리서 보내온 약 한 첩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만 기대가 작으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큰 효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적을수록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요구가 많을수록 자식은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평생을 키워온 자식이니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배우십시오. 오래된 친구를 만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사귀십시오. 봉사 활동을 하십시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만 매달려 있으면 자식은 짐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도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를 썼고 경세유표를 썼고 수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 그리움을 학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슬픔을 책으로 바꾸었습니다. 만약 제가 유배지에서 자식 생각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아마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일이 있었기에, 목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생각만 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의 할 일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기대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라니 하고 서운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은 바빠서 또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 기대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조금만 신경 써도 고맙고 가끔 연락만 해도 기쁩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기를, 후회와 서운함으로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과의 관계가 따뜻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노년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그저 조금씩, 하나씩 마음에 드는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전화할 때 불평을 하지 않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만 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레는 혼자서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노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알아챌 것입니다. 부모님이 변하셨다. 예전보다 편안해지셨다. 그러면 자식들도 변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옵니다. 관계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려놓으면 자식도 짐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편안해지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자식을 통제하는 데 쓰지 마시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 쓰십시오. 그 경험을 자식을 판단하는 데 쓰지 마시고 자식을 이해하는 데 쓰십시오. 그 깨달음을 자식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지는 사람입니다.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지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친구들도 편안하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까다로워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요구가 많아지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노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는 노년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자식에게 했던 말과 행동 중에 후회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때 좀 더 이해해 줄 걸. 하는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보다 미숙했을 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자식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르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두 부족하고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저 정약용은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기를, 후회로 무겁지 않기를, 자식과의 관계가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자유가 있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자유와 평화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